네, 이제는 저희 다가올 중화권 증시 개장 전략 잡을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어제 네. 시장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홍콩 시장도 조금 더 낙폭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던 홍콩, 중국 내부에서 촉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고용 데이터라든가 다음번에 연준 발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긴 한데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 떨어지면서 우리가 저희가 얘기하는 26,000 지지선 그냥 주르륵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 대금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 참여를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남양 자금 유입도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서 실제 유입되긴 했거든요. 근데 홍콩 달러로 23억 홍콩 달러, 한국 돈으로 40억 밖에 안 되죠. 거의 무의미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건 가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연장했고요. 미디어 MIDEA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0.7% 또 오르면서 한때 신고가를 기록해서 정책 부양 기대감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배당에 대한 종목들 그런 매력도가 높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폰토 같은 경우에는 오후 세션에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인제 아무래도 인제 거래 관심 같은 게 많이 줄었고요. 이제 매크로 뉴스 같은 것들 기다리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부동산 쪽에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중국 종목은 힘든 게 영어 이름도 있고 한국어로 발음하는 중국 이름도 있고 그리고 중국식으로 발음하는 이름도 있는데 그냥 대완커라고 할게요. 근데 완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채 위기가 인제 시장에 추가 우려를 좀 던졌는데 그 채권 투자자가 상환 연기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그 존속성 이런 것들에 조금 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요. 다만 인제 부동산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런 잡음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려할 저희가 한번 주목하게 부동산 관련 쪽은 쪼끔은 관심 있게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자금의 움직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 뭐 이슈에서도 그렇고 AI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자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AI 애플리케이션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제히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을지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하루하루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AI가 그게 탑재되면서 AI 폰 두바오라는 AI 폰이 이제 출시가 될 건데 그게 인제 그 모바일 폰 업체라든가 여러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ZT에서 거기서 그 모바일 폰 AI 어시스턴트가 탑재가 됐을 때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위챗이잖아요. 거의 카카오 수준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호환성 문제가 생겨 가지고 "위챗이 가동이 안 된다. 작동이 안 된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그냥 그게 탑재되더라도 위챗은 가동이 되는데 이 두바오 AI라는 것을 실행시켰을 때 그때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인제 위챗의 관계자가 그거에 대해서 인제 코멘트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기술적으로 인제 저희가 이제 뭐 세큐리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킹 같은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설치가 됐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아니 3일 만에 굉장히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에 저희가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아무래도 AI 폰이라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업체들 향후 진행 방향이나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양호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증시를 접근하는 게 쪼끔은 중기적인 측면에서 그 매수나 매도 같은 걸 자제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최근에 또 구리 가격의 강세도 정말 돋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적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가운데 공급 부족도 이어지고 있고 가격이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화권 증시 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같이 체크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인제 런던 LME죠. 거기서 인제 아시아 쪽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리고 인제 미국 관세 기대감 인제 해제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톤당 11,50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3.4% 급증을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도 잠깐 열렸었는데 근데 인제 그거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상승률 30%라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이죠. 그리고 수요의
굉장한 증가. 그래서 2026년에는 33만 톤 정도의 구리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구리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의 그 마이닝 업체들, 광산 업체들, 지진 마이닝이라든가 아니면 CMOC라든가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가 또 굉장히 좀그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한 건데 중국에서 이제 CSPT라고 광산 업체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 능력 부담을 10% 이상 줄이기로 합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리에 대한 공급을 줄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거를 보면 예전에 오펙이 감산을 하고 증산을 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시장의 공급량을 그 어떻게 보면 그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파워까지 가질 수 있는 광산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광산 업체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조절 파워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저희가 좀 체크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하게 될 오늘 시장은 또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 미국 증시가 좋았죠.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러다는 얘기는 다음으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높아지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아 쪽에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는 홍콩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섹터 뉴스라든가 종목 뉴스들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게 있는데 그중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11월 승용차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줄었어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이 있고 전기차가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전기차 업종 같은 건 좋긴 하지만 다만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소비에 대한 위축, 그리고 아니면 소비가 확산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신호로 보이고 있으면서 두 가지죠. 하나는 경제 펀더멘탈 소비나 이쪽이 아직 안 좋다. 다만 이런 수치들이 나오면 그게 나중에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이다. 그래서 이런 상반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뉴스인 미국의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던가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횡보나 아니면 자체적인 섹터 내 움직임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중화권 증시 투자자로서도 어쨌든 지금 미 연준의 움직임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늘 투자 시에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전략의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